부정청약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리하면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앞으로 10년간 청약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승의 박윤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혜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부정청약이란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부정청약은 주택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사실을 숨기는 등 부작위 행위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유형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주택 요건을 속이는 경우, 위장 전입 등 거주 요건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허위 혼인, 위장 이혼, 가족 수를 늘려서 가점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두 채를 보유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이 한부모 가정인 것처럼 특별 공급을 받아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부정청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당첨 취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걸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적발되는 것인가요? 국토부는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건강보험 국세청 자료를 전산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 하이패스 및 교통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AI 분석까지 도입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또 부정청약 내부자들 간의 이익 분배 문제로 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언론에 이슈화되어서 외부에서 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청약이 적발되어 수사까지 진행되면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부정청약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원칙입니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벌금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벌금 역시 30억 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부정청약에 대해서 벌금 200~300만 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 아파트 가격 상승, 수법이 진흥화되고 그리고 부정청약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 양형이 점점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주택법 위반 말고 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위계로 공정한 아파트 수분양자의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위장전입의 경우는 주민등록에 관해서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네, 위와 같이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정청약으로 얻은 전매 차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주택법 65조에 따라서 그리고 아파트 공급 계약서 약정에 따라서 공급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될 수도 있고 그 책임이 수분양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납부한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몰치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0년간 청약 제한도 따로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앞으로 10년간 청약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정청약의 법적 책임을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잘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부정청약은 운 나쁘면 취소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계약 취소, 위약금 물치, 그리고 10년 청약 제한까지 한꺼번에 따라오는 고위험 행위입니다. 조금이라도 고민 중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위기에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백송 박윤혜 변호사, 안희준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